안녕하세요. 사부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 김영희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된 분도 있는데요. 직접 인사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고 그리고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 컨퍼런스가 또 저희에게 새로운 의미 있는 출발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부 첫 순서는 공주대학교 권대강 선생님께서 고전문화 교육에 나타난 생태학적 접근과 실천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권대강 선생님 준비되셨는지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는 25분 정도 진행하고 토론을 15분 정도 진행할까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권대광입니다. 먼저 그 글도 늦게 보내드리고 또 아직 많이 완성이 안 된 글을 보내드려서 토론 맡아주신 오은선 선생님과 또 학회 선생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고문헌이랑 다시 봤는데 많이 죄송한 글을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 섭외를 1월 정도에 그 회장님께 이제 받았었고요. 다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조금씩 이제 글을 써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메모들을 좀 모아놓은 수준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조직에서 좀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원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게 지금 알고 말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주지를 좀 세우고 싶어 했는데요. 어, 좀 좌충우돌한 그런 흔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모자란 부분이라서 좀 많이 헐벗고 말씀드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목은 고전문화 교육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과 실천이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목은 사실은 우리 교육 장면에서 실제로 나타난 교재 구성에서 찾아보고자 했었는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하다 말고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서론 부분 먼저 그 자료집 통해서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생태학적 논의들 혹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고전 문화 교육은 이미 이제 그 역사만큼 연구의 역사만큼이나 어, 그 연구된 분량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준의 업적을 높은 수준의 업적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심층 생태학을 중심으로 해서 고전 문학의 생태학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아직은 조금 실천적인 면모를 다 다루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했었고요. 또 현재까지의 논의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메타적인 논의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앞선 연구들의 연장에서 고전문화 교육 장면에서의 생태학적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들을 좀 탐색해보고 또 그 중에서 가능성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했던 것은 고전문학 교육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으로서 생태학적 관점이 어떻게 우리 문학교육과 맺어질 수 있는 것인가, 또 궁극적으로 우리 고전문학과 어떤 그 유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생태학이라고 하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환경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환경이 그 기후위기나 아니면 환경오염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문화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없던 막 쓰레기가 있던 것들이 막 다 없어지고 내지는 지구온난화가 한 번에 해결되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생태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문화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 혹은 정말로 생태학적인 실천이 방금 말씀드렸던 환경 생태학적인 어떤 해결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를 해결하는 도구적인 수단으로서 혹은 이념적인 실천대로서 우리 문화교육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한 논의로
논의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알렌 비비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생태학의 여러 주체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이론으로 여러 주체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이론으로 생태학은 설명이 되고 또 응용 생태학적 관점에서 유기체는 종과 군집, 군락과 생태계의 친위적 질서를 이루는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문학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 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생태학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응용 생태학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번역에 따라서는 이 알란 베비는 확실히 그 어플라이드 에콜로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그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책들 중에서는 이 개념을 광의의 그런 생태학으로 보는 관점이 좀 쓰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응용 생태학적 관점 중에서 좀 많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심층 생태학인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사회 생태학에 대해서도 좀 적어놨는데요. 이 두 분야가 바로 문화론적 관점에서의 문학교육이 어떻게 생태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층 생태학은 근대 산업사회로부터 야기된 지구적 생태위기의 극복이 인류 중심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젖어 있는 우리 일상생활이 표층이라고 하면 그 심층을 이루고 있는 문화적인 양태가 실제로 현재의 환경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문화적인 양태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인류 중심주의나 혹은 이성주의로 대변되는 근대성의 담론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사회생태학은 사실은 이와는 비슷한 논의이기는 한데요. 문화적인 실천의 모습이 환경적인 위기나 생태적인 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그 너와 나를 타자화하고 또 계층화하려고 하는 욕구 자체가 이 생태적인 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구조화라는 도식이 실제로 이 지구 전체의 생물학적인 담론으로 전이 되었을 때에 이 지구적인 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층 생태학적 관점에서 고전문학을 생각하면 고전문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문화의 일부이며 또 고전문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된 문학 생태계 속에서 자연식이 강조되는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의 비문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자체도 실제로는 자연현상의 일부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생활 양식인 문화 속에서 실제로 우리 인류가 다른 종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방식을 이제 읽어낼 수 있다. 또 고전문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망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교육은 자연으로 표현되는 생태적 자아와의 일체의식을 경험하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수민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고 저도 기왕 인용하기는 하였지만 결국에는 나와 다른 관계의 맥락적인 관계에 대해서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 생태학적인 사고이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문학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로 그것과 나의 관계에 대한 조망 그리고 타자와 내가 이루고 있는 생태계 전체의 어떤 그런 전율적인 의식 내가 이 맥락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타자들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맥락적 존재로서의 나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우리 문학교육에서 이루어야 될 지향해야 될 어떤 목적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층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사회 혹은 자연으로 설명되는 학습자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반성적으로 인식되는 학습자의 자아간 경험이 문학교육을 통해서 기획돼야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적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고전문학교육의 공간성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팅 해놓은 부분에서는 교육 장면에서 고전 문학의 역사성과 공간성을 표현하는 대표적 개념으로 전통과 문학문화를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좀 창피하네요. 그 하이라이팅 한 부분이 전체 다 비문이라 좀 그렇습니다. 고전 문학에서 고전 문학의 내용적인 요소를 다루는 두 가지 축은 하나는 역사적인 축이고 하나는 이제 공시적인 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일반적인 국문학의 연구 방법의 틀에서도 크게 이제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학습자가 현재 다른 관계들과 다른 주변과의 혹은 세계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이 특정한 자아와의 세계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아무리 이게 역사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학습자의 현재적인 지평 속에서만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 시간성이 0인 관점에서 이 문학교육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 학습자와 그 변별되는 세계인 그런 타자와의 그런 공간성이 문제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생態적 관점에서의 구전문학 교육은 문화적 전통의 계승과 형성의 문제가 양적인 시간의 논리로 다뤄지기보다는 오히려 질적인 시간의 논의 속에서 공간의 논리와 함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될 때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고전문학 교육에 있어서 시간과 함께 공간의 논리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때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소성의 개념을 어떻게 해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 배경되는 논리는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그 에드워드 랄프의 무장소성 혹은 장소상실의 개념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중심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개인의 소외는 사실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장소의 소외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것은 그 학습자의 몸이 가지고 있는 공간성의 위축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학습자가 살아가고 있는 경험적 장소로서의 공간감의 상실도 같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전에는 집 혹은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딱 떠오르게 되는 어떤 지역적인 혹은 지리적인 장소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새는 사실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가족을 이야기를 하지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아니면 지리적인 장소에 대해서 명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래프라는 사람은 장소 상실 혹은 무장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경험적 산물로서의 문화적인 축적을 우리 고전 문학에 의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 경험의 누적을 이 사람은 이제 이제 장소의 장소성에 질적인 시간성을 더하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아래에 적었는데요.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문학 교육은 학습자가 처한 공간에서의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학습자가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 어떤 의미로 학습자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할지 공간에 담긴 문화의 흔적이 학습자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학습자는 자연의 일부이자 자연에 대한 대타자로서 자연과의 맥락적 존재로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생태적 자아로서의 정체감을 장소 상실 혹은 무장수성으로 일컬어지는 장소 체험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소의 의미를 생산하는 장소 생산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문학교육이 실현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관찰과 반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 환경과의 죄송합니다. 환경 이게 팩스라 끊어지지가 않네요, 전화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자는 그러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관찰을 통해서 접근이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맥락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의 관찰이라고 하는 메타적인 차원에서의 관찰을 통해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반향의 의미인데요. 반향은 학습자가 다른 주변의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 관찰이 실제로는 반향의 의미와 통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읽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지각을 넘어서 이해와 동화 혹은 거부의 반응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반향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속에서 학습자는 작품이 담아내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나가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학습자가 확대해가는 해석적 지평은 학습자가 인접한 문화적 담론으로 중심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전문학 교육의 생태학적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이 실제로 그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엄밀한 변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좀 문제적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조금 축소된 논의로서 세 번째 장을 좀 구성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공동체 역량의 중심을 둔 고전 문학이라고 제명을 달아봤습니다. 글을 좀 쓰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태학적인 관점에서의 문학 교육을 하고 정말 안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제가 배워왔던 작품도 많고, 또 우리 고전문학 교육에서 이미 실현하고 있는 장면들도 많고, 또 실제로 이게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도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태학적 담론은 우리 문학교육 속에서 특히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는데요.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역량 속에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총론에서는 공동체 역량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국어과 교육과정 2015에서는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으로 구체화가 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은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으로 서술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어, 음,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문학 현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효용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이미 생태학적 패러다임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문화적인 관점을 학습자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맥락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학적인 관점이 이미 이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속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안 좋으니까 사실 좀 궁색합니다. 지역성을 내용으로 한 고전문학 교육입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부분인데요. 원체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끌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 소제목 안에서 조금 이렇게 논지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성의 실천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데, 정말로 눈에 보이는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해야 생태학적인 교육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건데요. 앞에서 이제 그 공간성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학습자는 문학작품을 학습하며 작품의 화자나 서술자의 감정에 공감을 할 때에 현재적이고 즉시적으로 작품을 대하고 반응하며, 이때 현지화된 공간의 논리가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학적 입장에서는 문학교육이 작품에 미치는 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 속에 해체된 시간성의 의미를 제거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생태학적 질서 속에서 학습자의 장소적 정체감이 의도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규현가의 예시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학자가 아무리 작품이라고
아무리 이게 고전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선시대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의 그런 시간성과 공간성을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의 내가 아닌 어떤 장소에 있는 그 여성이 점유하고 있는 그 공간의 의미에 착안해서 작품을 해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면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장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일이 맥락적인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특정한 윤리적인 어떤 맥락이나 의미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문학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집단적인 정서 체험은 추첨의 공간성에 기반한 것이고 학생들이 당면한 사회문화적 과제와 연합해서 삶의 양식을 결정짓는 윤리적 행위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공간성의 중심을 둔 고전문학 교육은 실제적 공간을 매개로 작품을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구체화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공간의 의미는 경관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지형지물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이 학습자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과 경관을 연합한 개념으로서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역은 자연물에 의해서 형성된 지리적 경계고 임의로 구획된 질서화된 경계라고 하는 점에서 추상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한 그런 장소성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현재의 문학교육에서의 실천태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현재의 문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으며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탈중심화와 탈근대성이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성에 착안한 문학교육이 이끌어내야 될 윤리적인 지향이 이제 탈중심화, 탈근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보기 많이 마릅니다. 이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탈근대주의적 입장에서의 고전문학은 문화적 전통을 자연 속에서 찾고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견되는 현재적 삶의 가치를 탐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또 고전문학의 수용의 현재적 성격은 고전문학 향유 장면에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비편 맥락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미 탈중심적 면모를 지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학습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심화 경향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앞에서 적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탈중심화적인 면모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실체 중심적인 접근에서의 탈중심성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특정 작품이나 아니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던 작품들에서부터 학습자의 삶의 공간 속에서 학습자 실제 살고 있는 지역에서 향유되었던 작품들이 문학교육 안으로 많이 들어올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탈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적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겠는가라고 할 때에 고려돼야 할 것으로 문화와 기업 그리고 윤리적 의도의 실천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학적 입장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은 학습자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문화, 기업, 공동체 윤리에 초점하여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학습자가 문학을 통해서 인지하여야 할 생태학적 자각이 맥락적 존재로서의 자각이라면 학습 장면에서 학습자가 속한 맥락적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하였고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개입되게 되는 게 바로 이 지역에서의 경관 혹은 지역에서의 문학적 정보들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그 변화된 흔적의 결과물로서
학습자가 확인하게 되는 지역적인 세계에서의 문학적 정보다라고 저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적었는데요. 이건 반드시 이런 서간이나 기사문에만 드러나야 할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말씀을 여기서 예시를 들은 부분입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굴절되고 있고, 이 굴절된 의미 속에서 본인의 굴절된 의미가 실제로 질적인 시간에 대한 논의인 거고, 그리고 질적인 시간에 대한 논의가 공간성 혹은 지역에 관한 논의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그 속에서 발견되는 문학에 대한 논의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요 아랫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문학은 이념의 실천태로서 윤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제가 인용했던 공주 지역에 대한 동아일보의 자료와 현재 구전되고 있는 공주 지역의 이 철도와 관련된 문제가 이야기가 서로 상충되는 까닭은 이게 굴절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 층의 굴절은 실제로는 특정한 의도, 그게 저는 윤리라고 적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그리고 윤리적인 실천 속에서 이게 그 이야기가 바뀌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실제로 고전문학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고전문학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관을 중심으로 한 대화적 상황의 구현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작품이 아무리 옛날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관이 현재적인 것이다라고 현재에도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그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관 혹은 자연물을 중심으로 학습자와 고전 작품이 만날 수 있는 매개가 되겠다라고 계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를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제 작품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강과 금강 주변의 경관을 구성하는 공산성의 제형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 좀 적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전문학에서 그 교육 장면에서 학습자와 고전문학을 이렇게 분리시키는가, 이런 장면들을 사실은 이 문화론적 관점에서는 박물관화 뭐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인지공간과 추상공간의 분리 같은 것들도 실제로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조밀하게 살펴보고 또 사고를 조금 더 뭐랄까요, 정치하게 좀 조직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글로 혼란 드린 점 죄송하고요.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 권대영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권대영 선생님께서 생태의 개념을 사회적 맥락에서 조금 폭넓게 의미화하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장소와 공동체의 맥락을 끌어들여서 고전문학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향과 지평들을 전망하는 그런 글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한국교원대 오윤선 선생님께서 바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의문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질의문 공유할 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예, 공유가 됐을까요? 네, 공유가 됐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표문을 이제 읽고서는 선생님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제 정말 시간과 노고가 엄청나게 이제 담겼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고전문학 교육에서 이제 시간의 거리 문제에 주목을 했지만 공간의 논리도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논의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발표문에처럼 모든 논의를 진짜 아우르고 뭐 이제 다양하게 고민을 해본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덕분에 이 정리를 잘 해주셔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요즘 교육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 교사분들이 이제 교육 경험을 이제 공유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강원 지역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선생님이 이제 그 지역설화를 체록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을 이제 학생들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했냐 하면은 그 아이들이 자꾸 인서울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에 대한 애정도 좀 가지게 하고 인서울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지역대학으로 진학하게 하는 효과를 좀 얻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지역설화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경우에 그러면은 그 재밌게 했다고 해서 그럼 교육 결과는 어땠느냐 그걸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역에 대한 애정은 갖게 됐는데 인서울대학 진학은 막을 수 없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선생님 발표문도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요건 이제 다른 질문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우리가 할 때 이런 접근으로 교육을 하면 교육 방법은 좀 달라지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문제도 많고 앞으로 이제 교육이 달라지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 결과는 어떨까? 달라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하나가 이제 질문이고요. 이 토론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두서없이 이제 썼는데 질문보다는 그냥 여러 그냥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 나가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께서 이제 2.2에서 그 장소적 의미를 강조하시면서 학습자가 이제 공간에 대한 탐색을 이제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현대문학 교육에서도 이제 장소의 의미 부여는 가능한데 물론 이제 고전문학에서의 장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지만은 현대문학이 아닌 왜 고전문학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구현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2.3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문학교육 전반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2장이 이렇게 점점 고전문학으로 이제 초점화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문학교육으로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약간 아쉬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집에서 267페이지인데요. 거기서 규원가를 사례로 드셨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의도는 이제 잘 알겠는데요. 선생님의 의도는 규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 논란이 있는 작품이고 이제 굳이 이거를 드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고 물론 작가 논란이 있어도 뭐 지역은 거의 뻔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다 중요하죠. 어느 작품이나. 그런데 특별히 그 공간이라는 것이 뭐 이제 그 어느 지역이라도 상관이 없을 만한 작품보다는 특별히 관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딱 어느 지역이면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그런 작품이 사례로 드는 것이 훨씬 더 그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 작품을 또 일부러 드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께도 발표를 하시면서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게 논지를 잘 못 따라가서 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약간 층위가 다른 이제 목차들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냥 제 생각에 이제 층위가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3장 같은 경우에 3.3은 이제 기존의 생태문학 교육의 지속이었는데 이거는 굳이 뭐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주장이 약간 흐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다른 것들도 이제 뭐 기존에 계속 되어 왔던 교육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강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사실은 약간 약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3.4는 3.1과 3.2랑 또 층위가 다른 것 같아서 요거는 인제 다르게 이렇게 목차권을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질문이 아니라 뭔가 이게 이상하게 제가 토론문을 썼는데요. 그다음 페이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헷갈렸던 그냥 포인트를 그냥 적었습니다. 그래서 3.1도 이것이 인제 뭐 관찰 이후의 활동으로 이제 공동체 속에서 소통을 통해서 담론을 형성하고 공동체 역량을 신장하고 이런 거라면 사실은 이거는 요 앞에서 사실은 3.2에서의 논의 뒤에 오는 게 아닌가, 이제 교육 활동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3.2, 3.1 순서가 원래는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뭐 답변이 꼭 필요한 논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궁금했는데요. 실천 내용에 있어서 4.1과 4.2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를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사례 두 가지를 그냥 던지신 거라면은 뭐 그냥 괜찮은데요. 만약에 이게 크게 두 방향을 뭔가 제시를 하셨다면은 이게 어떤 방향인지가 잘 안 들어와서요. 거기서 아래에서 제가 갈래를 쭉 말씀드렸는데, 갈래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해주시면서 그냥 예를 든 것이다라고 하셔서 그럼 갈래는 큰 의미가 없나 보다라고 인제 제가 정리가 됐고요. 근데 4.1에서는 이것도 제가 잘못 본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4.1은 이게 뭔가 교육 목표인가? 근데 4.2는 또 이게 교육 내용인가? 그래서 4.1과 4.2가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신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예,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토론문을 채팅창에라도 잠깐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이 화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서요. 저희 다른 분들도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윤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 크게는 5가지 정도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생태학적 관점에서 장소성을 매개로 고전문화 교육을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 문학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른 문학, 부분 문학의 교육과 다른 고전 문학에서 특별히 이런 교육이 필요한 이유 혹은 가질 수 있는 장점 혹은 가능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몇 가지 질문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간에서 특별히 장소가 의미를 갖는 작품을 선택하거나 혹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보편성을 갖고 있는 작품을 선택하거나 하든 간에 이런 맥락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또 4장에서 실천 내용 관련해서 2가지 작품을 예로 드셨는데 이게 어떤 방향성을 노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고, 또 교육 현장에서 이런 제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앞서 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권대영 선생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원체 늦게 드려서요. 오윤 선생님께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런 교육을 의도함으로써 본인 이제 학습자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강조가 실제로 교육에서의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제 참조했던 논문은 오윤 선생님 아마 지도해 주신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박수진 선생님 논문 중에서 지역사라 관련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오윤 선생님께서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대한 그런 애착이나 아니면 맥락적인 사고 같은 것들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해당 논문에서 이제 나오셨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고전 문학을 생태학적 관점으로 실현하고자 할 때라고 하는 전제가 달려 있으니까 지역성의 강조는 사실은 생태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논의의 결과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학적인 윤리를 우리 작품 고전문학 교육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분석적으로는 뭐 이제 제재의 다양화나 아니면은 학습자의 정체감 혹은 뭐 인문학적인 어떤 의도의 실현, 아니면 뭐 대화주의적인 문화 교육에서의 그 교수학습 방법론의 변화 같은 것들이 더 강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 좀 더 조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토론문을 보고 상당히 희망 찾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거는 글로는 못 내겠고 이제 한 10살 정도 더 먹어서 책으로 좀 길게 풀어서 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의견으로 제가 들어서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도 조금 이제 갖게는 되었는데요. 사실 좀 자신은 없습니다. 규언과 말씀은 저는 의도는 그러하였지만 사실 관동별곡 관련해서 주신 말씀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동별곡과 관련해서 써놓은 예시도 하나 있기는 있는데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간성에 관련한 그 질문도 주셨고 현재 이제 청중 질문 중에서 올라와 있는 질문도 장소성의 개념, 공간성의 개념에 대해서 여쭙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성과 공간성이 실제로 같은 부분이겠느냐,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인 담론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성과 장소성은 사실은 결이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장소성은 공간성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상화되어 있는 개념으로, 지역성은 장소성에 대해서 더 구체화된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이 공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이 장소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사이트 혹은 플레이스라고 하는로 이렇게 해석, 영어는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와 매우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래서는 장소성은 공간성의 논리가 실현되어 가는 문학 교육에서의 원리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으로, 동류의 개념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탈중심적의 의미가 탈인본주의나 아니면 탈맥락화와 동시에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논의를 구체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는 바가 적어서 더 공부하고 말씀드리는 게 그 정직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또 주신 내용들 중에서 사장의 경우에 윤리적인 의도의 실천 그리고 대화 상황의 구현이라고 하는 교육 내용들이 개별적인 것이냐 아니면 같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냐, 만약 개별적인 것이라면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실현 가능한 것이냐라고 여쭈셨는데요. 대화적인 상황의 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그 장면에 관한 기술이고, 또 윤리적인 의도의 실천은 기억이라고 하는 혹은 문화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육이 실천될 때에 지향하게 되는 생태학적 관점에 도달하기 위한 윤리적인 이제 구인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조금 너무 어벙벙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좀 내용을 뭐랄까요? 좀 차분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보시면서 오윤 선생님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야망 있게 실천했는데요. 예, 한번 이렇게 써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4쪽 정도 되면은 이제 내지 말까 이런 고민도 좀 보이실 테고, 그리고 아마 10쪽이 넘어가면 권영대 선생님께 이거 못하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드리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순간들이 아마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어, 논의가 완전하지 못하고 이제 또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실제로 얼마큼 유의미한 이렇게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책 읽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제가 느낀 재미들을 선생님들께 다 말씀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이 선생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네. 청중 질의까지 권대영 선생님께서 다 답변을 해주셔서요. 그러면 첫 번째 발표 맡아주신 권대영 선생님과 토론 맡아주신 오이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4부 발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